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2024년 6월 3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그날 대한민국은 산유국의 꿈에 잔뜩 부풀러 올랐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발표했었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당시 우리는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기름이 터지는구나.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첫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고 이어진 정책 논란과 예산 삭감으로 프로젝트는 사실상 좌초되었다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결국 실패였구나. 역시 한국에는 석유가 없었어.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이 프로젝트에 갑자기 다른 입찰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BP 같은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말이죠. 믿기 힘든 일이죠. 아니, 실패한 거 아니었나요? 망했다고 다들 이야기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 거대한 기업들은 수천억을 들어가며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시추 결과 안에 어쩌면 이들만 볼 수 있는 성공의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들이 대왕고래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서 더 큰 잠재력을 봤을 수도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실망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첫 탐사에서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상업적 생산을 위한 가스 포화도가 겨우 6.3%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 수치만 보면 딱 봐도 실패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6.3%라는 수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스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아주 미량이라도 그 지층을 지나갔거나 이동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 가스가 아예 없었다면 포화도 자체가 0이었겠죠. 한마디로 대왕고래는 보물창고가 아니었지만 보물창고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첫 번째 시추는 돈을 버린 게 아니라 수많은 유망 구조 중 여기는 아니다라는 핵심 정보를 얻은 거죠. 이 데이터가 앞으로 다른 곳을 시추할 때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여주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동해에 여전히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가 중요해도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환경 변화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492억 원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죠.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니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좌초될 뻔했던 그 순간 전 세계 석유 메이저 중 한 곳인 영국의 BP가 투자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BP가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 11개 이상의 심해 유가스전을 개발해 성공한 심해 시추 분야에서는 전 세계 탑 클래스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석유공사 관계자도 우리는 심해 경험이 많지 않다. BP 같은 회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직접 말할 정도였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심해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심해 시추는 1970년대 말에서 시작된 짧은 역사 분야라 BP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받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거대한 프로젝트 실패 리스크를 글로벌 기업과 나눠 갖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BP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실패한 대왕고래를 다시 파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대신 1차 시추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동해에 남아있는 6개의 다른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회생이 아닙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구멍은 버리고 새롭고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전략적 전환인 거죠.
이 사업이 단순한 재탐사가 아니라 한국자원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심해 개발은 여전히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고위험 사업이에요. 하나의 구멍을 파는 데만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실패하면 그 돈은 전부 날아갑니다. 물론 BP와 함께하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여전히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치적 일관성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국제사업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환경 문제나 지역 어민들의 반발 같은 사회적 문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심 어린 소통으로 풀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동해 심해가스전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원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동해에서 얼마나 많은 가스가 나오느냐를 넘어섭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천문학적인 리스크를 분산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심해 개발 기술력을 확보해서 미래의 에너지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산유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에서 기름이 나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력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로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잡고 진정한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